2026년 1분기 때 IT 업계에서 거의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해고를 했잖아요. 특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프면 재산을 탕진을 하게 되죠.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가 된다는 거죠. 2026년 5월 달 현재 미국 대도시 노숙자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래요.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실패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요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상조 교수님인데요. 미국 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학 강의를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김상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학 강의를 한다. 저도 당황했고 예. 첫 시간에 수업 들어가니까 네. 그 미국 학생들도 당황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첫 시간 강의 학기 시작하고 첫 시간 강의실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네. 미국 학생 4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수업명이 뭐였냐면 네. 미국 문화의 이해 수업이었거든요. 미국과 개론 수업. 미국 문화의 이해. 그러니까 네. 미국과 개론 수업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이제 미국 교수님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디 동양 사람 남자 같은 동양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당연히 되지?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제가 바라보는 눈은 두 개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이제 80개. 제가 바라보는 그 80개가 이제 그 눈이 동그랗게 휘둥그레져가지고 저를 바라보는데 되게 네.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은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긴장하니까 이제 그 너희 나라 문화에 관해서 네.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한 그 원고를 8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외워서 좀 설명해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이제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고 오늘은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이왕 가르치는데 내가 아무리 그 미국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을 넘어선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미국인 학생 A, B, C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토마스, 수잔, 캐서린 네.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제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아웃사이더로서의 관점을 내가 공유를 해주러 가는 거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에게 그 미국 자기 나라 어떤 문화에 관해서 나에게 외국인인 나에게 뭔가 지식을 함께 공유를 해주는 그런 좀 하나의 어떤 장소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지라는 그런 현상들이 3자적인 관점에서는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심각해졌다는 노숙자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네. 아니 1인당 소득이 거의 9만 달러인데 우리의 거의 3배 정도 소득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숙자가 많지? 그 저거 전부 마약 중독자들인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 분들이 네. 미국의 노숙자 문제를 생각하시면은 네.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네. 마약 문제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노숙자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넘어서는 어떤 본질적인 다른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요?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냉혹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현실이 좀 숨어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그 케어를 안 하나요? 돌보지는 않습니까?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뿌리 깊은 그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임대료는 뉴스에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접하시게 되지만은 네. 뉴욕의 평균 임대료 그러니까 네. 방 한 칸 딸리는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거의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돼요. 한 달에요? 한 달 임대료가 월세가 5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도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네. 최소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 한 칸 딸린
월세를 임대를 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가 있었는데 그 네.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한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월 임대료가 그 100불이 오를 때마다 네. 그 노숙자 수가 8%씩 증가를 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지어서 공급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네. 하는데 그게 어렵대요. 왜 어려운가를 봤더니 이런 대도시에서는 그 진비 현상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못 짓게 하나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는 그 저렴한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는 지으면 안 되라는 어떤 그런 반대 분위기가 아주 저 심하고 다른 거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엄격한 어떤 주택 규제가 있대요. 그래서 네. 저렴한 주택을 짓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예산을 투입해서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지어도 네. 쉼터에서 어떤 단기간에 거주를 하고 나서 사회로 진출했던 사람이 뭐 저렴한 주택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지금 열어져 있지 않는 그 심각한 상황을 지금 미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주택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월세가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웬만큼 벌어도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 정도. 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네. 그 팬데믹 동안에는 네. 그 정부가 그 퇴거를 금지를 시켰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팬데믹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의 상황에 맞닥뜨려졌잖아요. 그때 네. 실직을 하니까 월세를 낼 수 그러니까 없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못 내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네.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실직 상황이 된 사람들이 월세를 감당 못하니까 정부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만큼은 네. 퇴거를 시키지 말라 대신에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상황이었는데 팬데믹이 끝나니까 이제 그 지원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원이 끊기면서 그동안 벼랑 끝에 섰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아프면은 재산을 탕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치료비 때문에 재산을 잃어서 노숙자가 된 경우가 전체 우리가 미국의 노숙자 수를 한 78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 숫자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네. 거지가 된 거군요. 네. 자, 그래서 미국 노숙자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네. 미국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의료비가 어느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 한번 간다. 뭐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서 한번 간다. 그러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요즘은? 제가 엊그제 교수님 제가 엊그제 치과에 다녀왔었거든요. 치과 정기 검진 때문에 갔었는데 그 스케일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과를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면 스케일링 그리고 레진을 2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그 4개를 했는데 제가 그 보험 적용까지 다 해가지고 24만 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치과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가 나왔을까를 계산해 보니까 최대 350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50만 원 정도. 그래서 스케일링, 레진 2개 그리고 신경치료 비용까지 해서 거의 미국에서는 싸게 하면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까지 똑같은 치료를 미국에서 받으면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와. 근데 미국에는 의사가 없나요?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체계를 바라보는 어떤 철학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적인 안전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그냥 시장의 손에 맡겨 둔 거잖아요. 의료 자체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민간 보험을 그 미국인들은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보정해 주는 거를 의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철학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자영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전체 미국 인구를 한 3억 5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총 인구 중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무보험자 아까 거의 한 8% 정도가 된대요. 와. 그래서 거의 한 3천만 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한번 가면
뭐 돈 1,000만 원 그냥 쉽게 나간다는 소리가 현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금으로. 예. 만약에 그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는 그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미국 병원에서는 그 보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좀 깎아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그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직장이 있어서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네. 뭐 의료 치료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본인 부담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높게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또 엄청난 모양이군요. 또. 그래서 워킹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예.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노숙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그 예를 또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에서 노숙자 문제 가장 아픈 현장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고령 노숙자 문제입니다. 그 실버 노숙자라고 하는데 네. 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50세 이상 전체 노숙자 네. 중에서 50세 이상 되는 노숙자 비율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됐대요. 네. 그런데 2026년 5월 달 현재 네. 미국 대도시 노숙자 중에서 네. 거의 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래요. 예. 근데 왜 이 50세 이상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을까로 네.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이 네. 사회보장연금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네. 그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사회보장연금을 네. 평균 얼마 정도 받나? 한 2,000불 정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2,000. 그럼 2,000달러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집이 없는 상태다. 네. 그럼 월세를 아무리 싼 거를 살아도 한 1,000불은 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2,000불 벌어서 1,000불 임대료 나가고 네. 지금 기름값이 2026년 5월 14일 기준으로 네. 지금 현재 미국 전체 평균 기름 가격이 갤런당 4불 60입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지금 6불이 넘어가서 6불 50 정도 보통 하잖아요. 한 달에 얼마나 써요? 기름값을? 그 차를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이 정도가 오르니까 네. 미국 사람들 전체 소득에서 네. 가용 소득에서 기름값으로만 지출되는 네. 그 퍼센티지가 거의 15에서 20%가 된대요. 오.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 월세 이렇게 나가지 기름값 이렇게 나가지 지금 물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50세 이상 되면 좀 아파지잖아요. 이것저것 또 고장도 좀 생기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치과를 가니까 아유 생각지도 않았던 뭐 이런 네. 치료도 이제 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미국인들은 그 식생활 자체가 되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햄버거, 콜라. 뭐. 교수님 그 미국 가셔가지고 네. 가장 그 충격받은 게 뭐가 있으셨습니까? 우리하고 다른 어떤 이건 되게 충격이네 하셨던 게 1980년대였는데 네. 제일 좀 낯선 거는 왜 이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만 나면 누워 있지? 저기 우리는 해 나오면 이게 다 햇빛 가리고. 햇빛 가리고 뭐 모자 쓰고 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해가 나면 그냥 밖에 나가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네. 왜 이렇게 일부러 살을 태울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선크림 바르고 네. 양산 써가지고 햇빛을 가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난 답을 이제 제가 그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써서 제일 1장에 그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반부터 책 이름이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그 네, 컨텐츠의 제일 첫 번째가 네. 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선텐 그 태닝이라고 하거든요. 예. 왜 태닝 이거를 이렇게 좋아할까? 네. 왜 돈을 주고 일부러 살을 태우지?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나 그게 정말 궁금해요.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미국도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중산층이 만들어지기 하잖아요. 네. 그럼 중산층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야외 활동, 자가용들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네. 그 자가고용을 벌고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주말에 좀 여유가 생길 때 네. 가족들과 어떤 뭐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위치 이상의 이제
포함되게 되었다는 그걸 상징을 보여준다. 상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그래서 살만한 집이라고 하는 살을 표시예요? 태웠다는 것은 내가 좀 살만한 사람이 좀 됐다라는 그런 상징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 백인들 사이에서도 좀 아주 그을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내가 좀 사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전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 왜 인상파 화가 중에 세잔이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 그린 그림 중에 프랑스 여자들이 그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저 피크닉을 하는데 거기는 양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만 양산을 쓰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양산을 안 썼나? 아, 근데 그 영국도 그랬습니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는 네. 그때 너무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그 납성분이 들어간 그 분 같은 거를 발라서 하얗게 보이려고 노력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얀 피부를 가진다는 게 그 당시에는 어떤 부의 상징이었고 그을린 피부를 가진다는 것은 뭐 농부들이 농구 노동자의 상징이었죠. 이제 그 개념이 1900년대가 넘어서면서 그게 20세기가 완전히 넘어서 이렇게 반대가 돼버린 거네요. 반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태닝 산업이 미국에서 몇십조 하는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돈 내고 태워요? 돈 내고 일부러 태운다는 거죠. 태닝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수님 그 제가 그 여쭤봤던 충격 받으셨던 그 질문을 여쭤봤던 이유가 저는 가가지고 제일 충격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 좀 살이 좀 조금 찐 정도잖아요. 네. 그 미국에 살찐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맞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비만율이 거의 30, 40%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살찐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대하게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만율을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성인병에 걸리면 관련된- 심장병, 네. 그 당뇨병, 네. 그러니까 성인병들을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자,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겠죠. 그래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겠네.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성병 상황들이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노숙자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 이제 네. 그 미국에서 평생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그런 비율들이 네. 그 50%가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단순 복지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네.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실패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노숙자가 미국처럼 그렇게 있으면 거리에 그 분명히 경찰이든 뭐 어디서든 와가지고 저 억지로 끌고 가서 어디다 넣을 것 같은데 수용소 우리나라 같은데. 차상위 계층한테는 임대주택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 주택 규제 때문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좀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시설 자체가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이 노숙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도시들이 네. 연간 수조 원씩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예산이 있어요. 상당히 있네요. 예산을 그 정도로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노숙자가 해결이 안 되는군요. 그런데 이거는 그 터진 둑에 네. 손을 갖다 대고 지금 막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주택 규제 문제도 혁파를 시키고 그리고 그 의료와 주거가 함께 맞물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 수조 원씩 쏟아지는 이런 예산도 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왜 뉴스들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 실업자 해고하는 사람들 숫자가 뭐 몇만 명씩 막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2026년 1분기 때 IT 업계에서 네. 거의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이제 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해고를 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왜 해고를 하려고 했는가 봤더니 AI 전환 비용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네. 이 인력들을 해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사람 대신 AI를 선택하기 시작한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구조적인 전환점에 서 네.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수님 그 불황이 오면은 그 네. 블루칼라 노동자부터 해고를 시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연봉 직종인 IT 네. 그리고 IT 개발자 아니면 그 데이터 분석가들 네. 같은 그런 분석가들 같은 이런 고연봉 직종들이 그 AI에게 지금 자리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아, 프로그램하고 뭐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 네. 예전 같으면 좋은 직장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비싼 개발자 10명 대신에 네.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네. 개발자 한 2명 정도만 남기겠다는 그런 계산기를 좀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심각하군요. 자, 그리고 이 AI 때문에 네. 그 어떤 고용 문제가 나오냐면은 네. 그 청년층한테 지금 닥친 그 신입 사다리의 소멸 문제가 나온대요. 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AI라는 게 네. 그 전문가들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요즘 AI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신입 사원이나 인턴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 있죠. 아, 그거는 AI가 손쉽게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죠. 역설적이네요. 그럼 신입 사원을 안 뽑는 거네요. 안 뽑는 거죠. 전문가들은 필요한데 네. 신입 사원은 필요 없다. AI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한 2명 정도. 네. 그리고 뭐 신입 사원들 채용을 하거나 하면 인턴들 채용해가지고 기본적인 사소한 업무들 같은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네. 자, 숙련된 기술들을 미사수로부터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란 거죠. 네. 굳이 신입 사원을 왜 뽑아? 그냥 경력직 괜찮은 몇 명만 자, 뽑으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경력직 위주로 뽑고. 자,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막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이 네. 이제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취업의 문이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청년 실업 지표를 보면은 네. 이게 아주 낮게 나온대요. 네. 그런데 졸업한 대학생들의 그 전공에 맞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예. 그 뭔가 일자리가 계속 생기긴 생기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고용의 질이란 게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직종 있죠. 일자리는 예. 그 주로 그 대면 서비스업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보건, 레저, 레스토랑 그런 숙박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 제공하는 그런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그런 단순 일자리는 노동. 지금 늘고 있고 네. 뭐 당연히 그런 직종들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예. 그 저임금 서비스직이죠. 이쪽에선 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AI가 가장 잘하는 어떤 고임금 사무직은 네. 저 해고가 지금 몰리고 있는 역설적인 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면 서비스로 점점 가는 거고 그런 데서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예전에 했던 고급 직종들은 AI가 대체를 해가는 거고. 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화가 인간의 근육을 대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지게꾼들 그렇죠. 다 뭐. 근육을 네. 대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AI는 뭘 대체하냐면 인간의 두뇌를 대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은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네. 두뇌를 대체당한 인간은 갈 곳이 없다는 게 지금 고용 위기의 본질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체질 개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완전히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군요. 그래서 그 AI가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화이트 칼라나 그 청년층 같은 어떤 그런 계층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은 그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거죠. 네.